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의 온도 36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 핸드폰을 켰을 때 카톡이 몇 개나 와 있었나요? 스팸 문자 빼고요. 진짜 사람이 보낸 메시지 말입니다. 한 통? 두 통? 아니면 아무것도 없었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니까요. 사실 저도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젊었을 땐 전화기가 시끄러워서 끄고 싶었는데 지금은 조용해서 불안한 이 기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전엔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아이고 또 누구야라며 짜증이 났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핸드폰이 울리지 않아도 뭐 별일 없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래게 됩니다. 이 변화가 자연스러운 건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이겁니다. 혼자가 되는 건 실패가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다. 이 한 문장을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그리고 깊이 나눠보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라 약속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리고 구독자님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날 있으셨나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세상이 너무 조용합니다. 핸드폰 화면엔 날짜만 뜨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습니다. 점심을 혼자 먹고 오후엔 TV 소리만 들립니다. 저녁이 되어 창밖을 보니 사람들은 누군가와 걸으며 웃고 있고 식당에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막상 전화를 걸려고 하면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화면을 꺼버립니다. 연락처를 한참 스크롤해봅니다. 이름들이 쭉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화번호는 있는데 전화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 전화하면 뭐라고 말하지? 그냥 안부 물어보는 것도 어색한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결국 핸드폰을 내려놓고 혼자 저녁 준비를 합니다.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반찬 두어 가지. 예전 같으면 이렇게까지 차려야 하나 싶었는데 지금은 나 하나 먹는데 이것도 맞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순간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 살아온 걸까? 왜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걸까? 어떤 분들은 자책합니다. 내가 성격이 까다로웠나? 내가 너무 고집이 세서 사람들이 떠난 건가?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잘해줄 걸. 또 어떤 분들은 분노합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놓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다들 나를 버린 거잖아.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야.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실패해서도 아닙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오히려 건강한 변화입니다. 왜일까요? 젊을 때 우리의 관계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 시절의 친구들, 동료들, 지인들. 그들과의 관계는 대부분 역할 때문에 맺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직장 상사였기 때문에, 아이 엄마 아빠로서 만난 학부모였기 때문에, 사회적 체면 때문에,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동창회 모임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의 관계는 나라는 사람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진 직함, 역할, 위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30대, 40대 때 회식 자리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과 정말 마음이 통했나요? 아니면 그냥 부장님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어서 또는 프로젝트 팀장이라는 역할이 있어서 그들이 내 주변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이들 학교 다닐 때 만난 학부모들. 정말 친구였나요? 아니면 그냥 같은 반 엄마라는 공통점 때문에 억지로 웃으며 커피를 마셨던 건 아닐까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인사하고 가끔 음식을 나눴지만 내가 이사를 가면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60세를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평생 쓰고 살았던 가면들이 하나둘씩 벗겨집니다. 부장님이라는 이름표, 누구누구 부모님이라는 호칭, 어떤 회사 출신이라는 배경, 어떤 직업을 가졌다는 정체성. 이 모든 게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 역할에 의존했던 사람들도 함께 떠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사람이 떠났으니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가짜 인연이 정리되고 진짜 나를 만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은 의미 있었습니다. 그 관계들도 그 순간엔 필요했고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변화는 상실이 아닙니다. 변화는 성장입니다. 마치 나무가 가을이 되면 낙엽을 떨구듯이 우리도 인생의 가을이 오면 불필요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됩니다. 나무는 낙엽을 떨군 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저 겨울을 준비하고 봄을 위해 에너지를 저장할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사시는 72세 이성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은퇴 전까지 회사에서 정말 핵심 인물이셨습니다. 회의만 열리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회식 자리에선 자연스럽게 상석에 앉으셨죠. 후배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하고 퇴근 후엔 동료들과 술 한잔하며 세상 이야기를 나누던 분이었습니다. 명함첩에는 300장이 넘는 명함이 꽂혀 있었고 핸드폰 연락처는 700명이 넘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 등산 약속으로 바빴고 추석과 설날에는 문자 답장하느라 손가락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정년 퇴직을 앞두고 동료들이 말했답니다. 형님, 퇴직해도 우리 관계는 안 끊길 거예요. 자주 봅시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요. 형님, 나중에 회사 떠나셔도 연락 주세요. 밥 한 번 같이 먹어야죠. 형님, 우리 진짜 친구잖아요. 퇴직은 그냥 형식일 뿐이에요. 이 어르신도 믿으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진짜 친구니까. 30년을 같이 일했는데 이 정도면 진짜 인연이지. 퇴직식 날 후배들이 꽃다발을 안겨주고 눈물을 글썽이며 포옹했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형님 없는 회사 상상이 안 돼요. 그날은 정말 뿌듯했답니다. 내 인생 헛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그런데 퇴직하고 반년이 지나자 전화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3-4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되니 카톡방엔 스팸 광고만 올라오고 전화는 보험 설계사만 걸어왔습니다. 처음엔 스스로를 위로했답니다. 뭐 다들 바쁘겠지. 직장 생활이 얼마나 바쁜데. 나도 그랬잖아.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이 어르신이 먼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야, 나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아, 형님. 잘 지내죠?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죄송해요. 그럼 이번 주말에 한번 볼까? 아, 이번 주말은 가족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연락드릴게요.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답니다. 아니, 그렇게 형님 하더니 퇴직하자마자 다들 나를 잊어버렸네? 나는 이용당한 건가? 내가 그렇게 호구였나? 그 다음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치 없는 사람이었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회사 직함이 사라지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진 거잖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보며 눈물이 흘렀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고 가야 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우울하게 지내시다가 어느 날 아침 동네 하천을 산책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 위에 오리 몇 마리가 떠 있더랍니다. 한 마리가 뒤처지니까 앞에 가던 오리들은 그냥 무심히 앞으로 가더래요. 돌아보지도 않고요. 뒤처진 오리는 열심히 발을 저으며 따라갔고 결국엔 무리를 따라잡았습니다. 앞서가던 오리들은 그 오리를 기다려주지도 않았고 돌아와서 격려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 자기 갈 길을 갔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어르신이 피식 웃으며 중얼거렸답니다. 그래, 오리들도 다 자기 살기 바쁘지. 사람이 왜 다를까? 그 한마디가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서운함을 눈 녹듯이 녹여버렸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버려진 게 아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거구나.
그동안은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체면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시간이 온 거야. 여러분, 이 어르신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어르신이 자신을 탓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못나서 사람들이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다. 나도 그래왔고 그들도 그럴 뿐이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전화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마다 하천을 걸으며 자신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작은 화분을 하나 사서 토마토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천천히 읽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하천을 한 바퀴 돕니다.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처음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졌답니다. 새소리를 듣고 바람 냄새를 맡고 계절이 바뀌는 걸 온몸으로 느낍니다. 봄에는 개나리가 피고 여름에는 나무 그늘이 시원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고 겨울에는 서리가 내립니다. 이런 걸 놓치고 살았구나. 평생 일만 하느라. 그러자 신기하게도 도서관에서 같은 책을 읽던 할머니 한 분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차를 마시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억지로 만든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온 인연이었습니다. 손을 놓으니 새로운 것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는 정서 선택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감정 소모가 큰 관계를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20대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50년은 남았으니까 이 사람 만나서 좀 불편해도 괜찮아.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싫은 사람도 만나고 마음에 안 드는 모임에도 억지로 갑니다. 술을 못 마셔도 억지로 마시고 하기 싫은 골프도 배우고 관심 없는 주식 이야기도 듣습니다. 30대, 40대도 비슷합니다. 인맥이 곧 재산이라는 말을 믿고 명함을 모으고 모임에 참석하고 연락처를 저장합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계산법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사람 만나면 마음이 불편한데 내가 왜 굳이 이걸 참아야 하지? 내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은데 이걸 이런 데 쓰는 게 맞나?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한데 이걸로 스트레스를 받나?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을 내가 왜 계속 만나야 해?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성숙의 증거입니다. 실패가 아니라요. 나이가 들면 혼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사람을 떠나보낼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남의 시선 신경 쓰면서 체면 지키느라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면서요.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거절하면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내 마음은 뒷전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은 가정을 지켰고 자녀를 키웠고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처음엔 참 낯섭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마를 걸 사람이 없고 밥을 먹어도 혼자고 저녁에 TV를 봐도 혼자입니다. 처음 며칠은 이 정적이 무섭기까지 합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여도 되는 건가? 이게 정상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이 시간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혼자 걷는 길이 더 가볍고 혼자 먹는 밥이 더 편하고 혼자 듣는 음악이 더 깊게 들립니다. 이 변화를 심리학에서는 고독의 효능이라고 부릅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마음이고 고독은 나만 있어도 괜찮다는 마음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내 옆에 누군가가 없어서 불안해. 혼자는 싫어. 하지만 고독은 선택입니다. 혼자 있는 게 좋아. 이 시간이 나를 채워줘. 이 차이를 깨닫는 순간 인생의 후반부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내 기분을 신경 쓸 필요 없고, 내 말투를 조심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맞춰줄 필요도 없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 나라는 사람이 다시 선명해집니다. 아,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럴 때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나는 사실 조용한 걸 좋아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인생 이막의 시작입니다. 젊었을 때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항상 밖에 있었습니다. 나는 무슨 회사 부장이다. 나는 누구누구의 엄마 아빠다. 나는 몇 동에 사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답이 안에서 나옵니다. 나는 조용한 아침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는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는 산책하며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게 진짜 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가 많아야 외롭지 않지 않나요? 아닙니다.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300명보다 내가 아플 때 뜨끈한 죽 한 그릇 가져다 줄 사람. 딱 한 명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한 명은 꼭 다른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와 산책을 함께하고,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에게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단단해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훨씬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붙잡지 않게 되니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는 게 좋긴 한데 하루가 너무 길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시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작은 일상의 루틴이 필요합니다. 거창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 멍 때리기. 창밖을 보며 바람 소리를 듣고 공원 벤치에 앉아 구름이 흘러가는 걸 바라보세요. 이게 바로 뇌를 회복시키는 최고의 명상입니다. 두 번째, 작은 도전 하나. 중고 기타를 사서 한 곡만 배워보거나, 간단한 수채화를 그려보거나, 스마트폰 사진을 예쁘게 찍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엔 서툴지만 그 작은 성취감이 인생의 활력을 되살립니다. 세 번째, 가벼운 글쓰기. 하루를 한 줄로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흐름이 정리됩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오늘은 커피가 유난히 맛있었다. 이런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걷기 루틴. 하루 20분만 걸어도 기분, 체력, 밤잠이 모두 달라집니다. 프랑스 작가 롤랑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여러분, 60세 이후의 인생은 누군가와 경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하거나 비교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나와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은 소중했습니다. 그 시간들 덕분에 지금의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자격이 있습니다. 친구가 사라지는 건 실패가 아니라 이제야 진짜 나를 만날 시간이 왔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한 줄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나와 가장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그 한 줄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을 훨씬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온도 36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